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은 부동층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거리 곳곳을 누비고 집중 유세를 펼치는 등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일은 제8회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 과정이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과 시의원 등 기표를 최대 7차례나 해야 돼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동선에 따라 2차례에 걸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국비 43억 5천만 원을 들여 2024년까지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입지 6곳을 발굴해 2029년에 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군산 서계정 마을 저수지의 명물인 연꽃이 최근 물 부족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긴 가뭄으로 물이 줄어든 데다 영농철 용수 공급으로 연꽃이 새순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농어촌 개발공사는 저수지 물 공급 권한이 없다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오늘 하루 부동층 공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을 누비고 주요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 등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 현장을 최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요 사거리를 점령한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들.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던 만큼 부동층 흡수에 사활을 걸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후보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한 표가 무엇보다 절실한 후보들은 오늘 하루 쉼없이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자신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까지 5번째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위급합니다. 이 위급함을 모현동, 송악동, 자랑스러운 익산 시민 여러분들이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소수정당 후보들도 마판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지역구 상가를 돌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공약을 적극 알리는 등 마지막 선거운동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탁상행정에서 전시행정에서 결정돼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소수당이 저희 같은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들이 들어가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또해서 정책 대결을 펼치고 경쟁률이 높은 선거구는 유세 경쟁이 더욱 치열했습니다. 모두 9명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후보들마다 거리 곳곳에서 유세전을 펼쳤고 일부 후보들은 직접 교통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이해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며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그런 따뜻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후보들의 유권자 공략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례대표 출신을 벗어나 첫 선출직에 도전하면서 13일에 걸쳐 공식 선거운동을 펼쳐왔고 오늘 마지막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 대표로 선택해달라며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제 13일이란 짧은 선거운동 때문에 사실 제가 몇천 명 다 만나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 오임선이라는 사람, 이 시의원이라는 이 후보를 잘 알리지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앞으로에 만약에 제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 2만 명을 정말 다 만나볼 계획으로 그런 각오로 임할 계획입니다. 저에게 한 표를 달라며 마판 유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6.1 지방선거 후보자들. 유권자 선택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사거리를 포함한 시내 곳곳은 선거운동 유세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6.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산과 익산 유권자들은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2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방법을 이승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군산과 익산 지역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이 되면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2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먼저 도지사, 교육감, 시장 선거용 투표지 3장을 받아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도의원과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용 투표지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를 진행합니다. 시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3명을 뽑는 곳이 많지만 반드시 1명의 후보자만 찍어야 합니다. 또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이름만 인쇄돼 있어 투표할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인 5표나 1인 6표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한 선거구는 투표지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산은 도의원 3개 선거구와 시의원 5개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익산은 도의원 1개 선거구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마무리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본인의 확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투표 인증샷을 찍을 경우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내부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투표 독려 차원에서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을 활용한 촬영은 허용됩니다. 또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 홍보물을 배경 삼아 투표를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자신을 고발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천 후보 측은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선관위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명칭을 사용했고 타 시도 후보들도 민주진보 단일 후보 명칭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임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화 정책으로 축소된 농수산업 부활과 식품산업, 6차 산업 부흥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군산의 청년 농부가 전국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년 농업인 100명이 강임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국비 4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입지 6곳을 발굴하고 오는 2029년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서해 앞바다. 특히 어청도와 말도, 방축도 등 군산 앞바다는 해상풍력 적합도 조사 결과 1.6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가 주관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군산시. 지난 27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43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2024년까지 어업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적으면서 경제성이 높은 최적 입지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는 군사 전파 영향 조사와 항로, 해역 이용 등 사전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 뒤 인허가가 가능하고 통항이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5곳에서 6곳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적 입지 발굴이 마무리되면 2029년까지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할 계획.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4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리백 기반이 마련돼
군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선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 군산시는 주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전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소통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는 주민과의 합의를 위해 전문가와 주민, 군산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단지의 위치와 사업 시행자 선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영향조사와 시민포럼을 운영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사업들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민 수용성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해상풍력단지. 군산시가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9천억 원대 새만금 신공항 공사 발주가 오는 7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매립 등 부지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부시설은 기타 공사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사업비는 지난 2019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7,796억 원으로 분석됐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9,359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익산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6월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7일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 환지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환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집단 환지와 일반 환지 신청을 받았으며 앞서 지난 4월 공람공고와 의견 처리 절차를 거쳤습니다. 시는 환지 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착공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마고도 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오늘 금마고도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역 주민과 익산시 간 소통 창구로 활용되며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마고도 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33억 원이 투입돼 정주 환경 개선과 골목 상권 활성화 등을 진행합니다.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와 맞물려 군산에서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공항 이용객은 35,200여 명으로 한 달 이용객이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중순부터는 군산 제주 간 운항 횟수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운항을 멈춘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착륙권 조정을 이유로 운항 횟수를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익산시가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6개 사업에 13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악취 저감제 131톤을 336농가에 공급하고 살포용 악취 저감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탈취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무상 제공합니다. 시설 분야에는 자동안개 분무 시설과 바이오 커튼 등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50여 곳을 추가 지정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사육 환경 개선과 가축 분뇨 처리를 통해 악취를 줄이고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 사업 우선권과 지원금 등을 받게 됩니다. 도내는 현재 920여 개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군산 서계정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저수지가 해마다 연꽃을 피우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긴 가뭄에 물이 줄고 영농철을 맞아 물을 가져다 쓰면서 연꽃은 새순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계정동의 한 저수지. 이맘때면 새순이 돋아 꽃필 준비를 해야 하지만 물 위에 뜬 연꽃줄기는 시들어 짙은 갈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자란 연꽃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든 연꽃줄기는 새순을 돋게 하는 거름이 되는데 물이 적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적게 오고 가뭄이 길어진 상황에서 영농철이 되니 서로 물을 가져다 쓰는 바람에 저수지가 바닥을 거의 드러낸 겁니다. 올해는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물을 이제 자꾸 퍼가고 하니까 물이 안 차요. 안 차니까 적당히 차야 얘네들도 이렇게 내려앉고 저기가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가물으니까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마을 소득작물로 돈 들여가지고 연 방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수지에서 500m가량 떨어진 농로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수로관이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농민들은 농수로와 수로관이 연결돼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막혀 물이 흐르지 못하는 등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개정병원 도로 아래로 이어진 수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는 물론 장마 때는 물난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로로 좀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가지고 어디가 중간에 도로 밑에 어디가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팍팍 안 빠져나가는 게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에. 그러면 이 도로가 절벅절벅하니 막 물이 다 채워버려요. 그래갖고 여기 도로 물 잠겼다고 주민들이 막 민원 들어가고 난리 나요. 체계적인 수로 정비가 필요하지만 군산시와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문제 파악에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의 용도가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목적이고 이곳 저수지 관리는 군산시 몫이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래는 그 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예요. 연꽃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는 아니에요. 농업용 그 밑에 있는 11픽인가 하는 부분이 그게 그 저수지 구역에서 먹는 그 답이에요.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드는 축조를 한 저수지예요. 군산시 역시 저수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그동안 올해만큼 가뭄이 크지 않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재배해온 연꽃도 논농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정성스레 키운 연꽃. 지속되는 가뭄에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농심과 함께 타들어갑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7,148명, 해외 유입 4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8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6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72명, 군산 106명, 익산 95명 등입니다. 감염제 생산 지수는 29일 기준 0.8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6%,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100명이 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1건 13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30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가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원광대병원의 정신질환 응급 환자에 상시 대응하는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엽니다.
전북도는 오늘 원광대병원에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에는 전용 병상 2개와 전문 인력 5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 응급 환자의 경우 외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병행돼야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입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번 센터 신설로 24시간 상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초기 대응과 집중 치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하수 관련 공사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시는 한 개 업체당 동일 유형의 수의계약을 연 2차례로 제한하고 금액은 연 3천만 원으로 한정합니다. 또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은 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실제 물품 제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도 연 한 차례 이상 추진합니다. 시는 분기별로 수의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 업체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익산 성당포구 바람개비길과 용안 생태습지공원이 반려동물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들 두 곳이 한국관광공사와 전북도가 선정한 반려동물 산책로인 눈치 보지 마시게 길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에는 산책로와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 펜션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용안 생태습지공원에는 금강변을 따라 조망 쉼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에 5개 규제 개선책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된 5개 규제 개선책을 보면 가족 호텔업 등급 평가 완화와 농어촌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지방 소도시 일반 택시 차량과 충당 연한 연장,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전시 판매, 품목 범위 확대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50여 개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히 처리해 악취를 줄이게 됩니다. 또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정부 지원사업 우선권과 지원금 등을 받게 됩니다. 도내에는 현재 920여 개 농가가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에 대비해 6월부터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입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 지원단을 파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생활비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달 2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재학생과 휴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과 생활비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나 시교육지원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군산보건소 민원 업무가 다시 시작됩니다. 군산보건소는 6월 2일부터 내과와 한의과, 물리치료 등 일반 진료와 재증명 업무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8일 재증명 발급 등의 업무가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하루 평균 80~90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고 일반 업무를 위해서는 100여 명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익산시가 하수도 사용료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익산시는 수도 사용료 체납이 5차례가 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는 세대에 대해 체납 처분을 시행합니다.
또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 예고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입점리 고분 문화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는 원광대 마한 백제 문화연구소와 함께 다음 달 18일부터 어서와 입점리 고분은 알고 왔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입점리 고분 현장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드론 등을 활용한 체험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지역 문화재 역사적 의미를 교육과 공연, 체험 등 관광 자원으로 창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원광대 마한 백제 문화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지원중학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남한의 장신구 천연보석 팔찌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익산 희망연대 벽화봉사단이 왕복면에 위치한 익산농장에서 벽화 그리기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1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